자, 파워 오토메이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워 오토메이트 넘어가고 우리 30분 빨리 해야겠네. 자, 빨리 해도 될까요? 네. 못 따라오신 말씀해 주세요. 굳이 우리가 오늘 다 안 끝내도 상관없어. 그런데 지금 일단 파워앱이 저 정도까지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자, 여기서 이렇게 됐고, 자, 파워 오토메이트를 만들겠습니다. 요 지금 보이시는 요 화면이 이게 실제로 만들어지고 난 최종 결과물이에요. 되게 멋있어 보이죠? 뭐가 있어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만드실 거예요. 만드실 건데, 자, 사전 환경 설정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워 오토메이트를 일단은 실행을 시킬게요. 계속 안지민의 그걸로 들어갑니다. 안지민의 그걸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어디 있니?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오토메이트 여기 있다. 자, 파워 오토메이트를 하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것 화면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사우스 코리아가 안 보이면은 코리아 사우스를 찾으시거나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를 찾으시거나 왜 한국만 이래? 여기 그냥 코리아만 있네요. 자, 코리아하고 자, get started 해서 자, 파워 오토메이트가 딱 실행이 될 거예요. 파워 오토메이트가 실행이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마찬가지 이미 파워 오토메이트를 실행시킨 적이 있다면은 여기 환경값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디폴트에 쓸 거예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거 기어 버튼 눌러서 뷰인지 아닌지 뷰 올 파워 오토메이트 세팅을 한번 볼게요. 딱 보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언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언어 한국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익스페리먼털 피처 있어요. 아니면 실험적 기능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거를 ON으로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손발이 편해집니다. 해놓고 자, 세이브 하면은 이제 딱 이제 한국어로 이제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했냐면 사전 환경 설정에서 한국어 선택하고 실험적 기능해서 설정 ON까지 해놨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워 오토메이트 워크플로우를 만들 겁니다. 자, 워크플로우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 파워 오토메이트 워크플로우가 어디서 호출을 하는 거예요? 파워앱에서 호출을 하는 거죠. 파워앱에서 호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처음에 인스턴트 클라우드 흐름을 만들 때 트리거가 파워앱이에요. 트리거가 파워앱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앱이 되면 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만들기 하고 인스턴트 클라우드 흐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을 PL900 굿즈 플로우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고 파워앱을 선택을 할게요. 그렇죠? 파워앱을 선택을 하고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짠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여기까지만 만들어놔도 우리는 엄청난 걸 한 겁니다. 자, 했죠? 자, 파워 오토메이트 만드셨죠? 네. 자, 저장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아마 저장이 안 될 거야. 저장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일단은 파워 오토메이트가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체크포인트 하나 또 넣을게요. 자, 체크포인트 하나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2번 체크포인트가 들어갔죠? 자, 12번 체크포인트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액션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자, 체크포인트까지 다 가셨죠? 네. 우리가 하는 이게 그 비즈니스 이제 업무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 내가 김원유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어. 굿즈를 신청을 한 다음에 그 굿즈를 신청을 하고 쫙 처리 절차를 거치는 그 도중에 만약에 내가 신청한 굿즈가 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서장이 승인이 날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서장 승인이 안 나면 바로 쭉 돌아가서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부서장이 만약에 휴가를 갔다거나 이러면은 그 당일날 승인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만약에 그럼 요 파워 오토메이트 워크플로우를 파워앱에서 실행을 시켰다고 치면은 파워앱도 마찬가지로 부서장이 승인이 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뭐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파워 앱이 그러면 중간에 다운되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누군가 파워 앱을 잠깐 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파워 앱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일단 네 요청 받았어라고 응답 메시지를 보내주는 걸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요 세 단계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검색을 요 응답 검색을 해보세요. 없죠. 응답 검색을 하면 안 보이니까 요청을 검색을 해보세요. 요청을 검색을 해보시면 그래도 안 보이네. 자, 여기서 눌러보시면은 여기 요청 보이시죠? 요청을 딱 클릭을 하면은 여기 응답 보여요. 응답. 근데 이거 프리미엄으로 돼 있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개발자 계정이고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응답 누르시면은 쫙 나오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쫓아오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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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코드 200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다가 여기 이제 그 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복붙하시면 돼요. 메시지 굿즈 신청 처리 중. 그래가지고 그대로 복붙하시고요. 그 아래 위로 이렇게 이제 그 중괄호 있는 것도 같이 다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난 그 다음에 상태 네, 코드 쓰는 데는 어디 있어요? 상태 코드 쓰는데 여기 메뉴에 여기 보이세요? 그 여기 요거 상태 코드 이거 커넥터까지 연결했는데. 커넥터? 응답은 그러니까 요청을. 요청해서 잠깐만 요거를 다시 좀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여기 세 단계에서 여기서 요청으로 검색을 하면은 여기서 여기 요청 있잖아요. 네. 눌러보면은 응답이 보일 거예요. 응답. 네. 여기 트리거가 있고 동작이 있는데 그 네. 동작에서 응답이 보이면은 이렇게 딱 나오죠.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여기서 걔를 클릭하면 나오는구나. 그렇죠. 네네. 하면은 상태 코드를 이제 200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본문에다가 웹사이트에 있는 그 이제 중괄호 근데 메시지에 굿즈 신청 처리 중이고 전체를 싹 다 복사를 해서 이게 집어넣을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옵션 표시를 클릭을 해보세요. 하면은 응답 본문 제이슨 스키마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샘플에서 생성 누르신 다음에 다시 조금 아까 했던 그 본문을 그대로 하고 완료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하냐면은 파워앱 쪽에서 요 메시지를 요 응답이 요런 모양으로 데이터가 날아간다라는 걸 파워앱 쪽에다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 되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이건 뭔지는 안 모르겠고 대신에 나는 데이터는 갖고 있으니까 이런 샘플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네가 자동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까지 됐죠? 본문에 네. 이거 키밸류 넣으면은 본문에? 응답에 본문에 여기에 메시지하고 네네네네. 굿즈 이렇게 이거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 스키마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본문하고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본문하고 밑에 여기 샘플에서 생성 버튼 보이세요 혹시? 샘플에서 여기서 생성. 이제 네. 원래는 이렇게 보일 텐데 고급 옵션 표시를 누르면은 원래는 여기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네. 있는데 여기서 샘플에서 생성 버튼을 누른 다음에 조금 아까 우리가 카피했던 그 굿즈 신청 처리 중 그거 있잖아요. 요거. 네. 요거를 여기다 다시 복붙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자동으로 쫙 만들어집니다. 오. 네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두 분 다 됐죠? 네.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쭉 해서 쫙 해가지고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은 이제 우리가 3번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 액션이 하나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응답 메시지 액션 추가 후를 이제 또 눌러보세요. 그럼 또 체크 포인트가 또 나오죠? 체크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 이미지를 넣어주시고 우리의 13번 체크 포인트까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 파워 앱에서
파워 앱에서 데이터를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파워 앱에서 이제 그 받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뭘 받을까요? 파워 앱에서 누가 신청했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얼마만큼 신청을 했는지,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보내줄 거예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굿즈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 굿즈의 아이템 아이디, 굿즈의 수량,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청했는지, 어떤 굿즈를 신청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굿즈를 몇 개나 신청을 했는지,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받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받는 거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변수로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변수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 세 단계 버튼 클릭합니다. 하고 여기서 변수 검색을 하세요. 그럼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걸 싹 눌러보면은 변수 보이죠, 변수. 자, 변수를 딱 클릭을 하면은 쭉 쫙 있어요. 이 중에서 맨 밑에 변수 초기화 있습니다. 이걸 또 클릭을 하면 돼요.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되신 분. 저 했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하셨나요? 변수 초기화. 네. 네네. 그 다음에 그럼 첫 번째 변수 초기화에 이메일 집어넣고요. 이름에 이메일 집어넣고 유형을 문자열로 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또 추가할게요. 세 단계. 또 변수 합니다. 변수. 우리가 변수를 3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변수를 3개를 받으니까 변수 초기화도 3번 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이템 아이디 넣고 이번에는 숫자를 정수로 넣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변수 초기화, 변수 초기화 2, 변수 초기화 3. 요거 하는 겁니다. 저희 이걸 그대로 이제 이거 왜 안 돼? 여기서 정수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변수 초기화 해서 이번에는 이름이 뭐냐? quantity. 그래서 정수 이렇게 3개를 만들었어요. 자, 변수 초기화 이렇게 3개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네. 네, 두 분 다 하셨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거기 변수 초기화 2, 변수 초기화 3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이제 보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으니까. 첫 번째 변수 초기화의 첫 번째는 이메일, 변수 초기화 2라고 되어 있는 데는 아이템 아이디, 그다음에 변수 초기화 3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퀀티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요 값, 그 다음에 요 값. 이제 요 값이 어떻게 되냐? 초기화니까 말 그대로 최초에 어떤 값을 할당을 해야 되는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파워 앱에서 받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값을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번개 모양이 하나 있고 fx 모양이 하나 있어요. 번개 모양을 딱 클릭을 해보세요. 동적 값 추가라고 돼 있죠. 동적 값 추가를 딱 눌러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파워 앱 있고 파워 앱스에서 질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해보세요. 짠 하면은 변수 초기화 값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파워 앱 있죠? 파워 앱에서 점 3개를 눌러보면은 여기 미리 보기 코드를 보실래요? 번개 모양이 없어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번개 모양이 나와요. 값색, 값 필드를 클릭을 했죠. 값색? 네. 아, 네. 여기서 파워 앱스에서 질문 눌러보시면은 네네. 파워 앱스의 질문이라는 거 있죠. 네.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짠 하고 이렇게 변수 초기화 언더스코어 값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변수 초기화 값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은 요 파워 앱스 맨 처음에 트리거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거. 네. 이 점 3개짜리 눌러 보신 다음에 미리 보기 코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즉 이렇게 해놓은 걸로 인해서 파워 앱에다 요청을 하는 거지. 파워 오토메이트가 야 파워 앱아 나한테 이 값을 줘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파워 앱을 얘랑 연동을 시키면은 파워 앱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이걸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파워 앱에서 질문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완료가 됐죠. 지금 변수 초기화 값 하나 나왔죠. 자, 두 번째 변수 초기화 2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fx 넣고 fx를 한다. 그 번개 모양 넣고 파워 f에서 질문 또 누를게요. 짠 누르면은 이번에는 변수 초기화 to 언더스코어 값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파워 앱에서 여기 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또 추가가 된 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막 추가가 됩니다. 간단하죠? 무슨 밥 아저씨 같은데. 참 쉽죠? 자, 마찬가지 변수 초기화 3에서도 번개 모양 눌러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변수 초기화 2 값이 돼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쓸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쓸 건 아니고 자세히 보기 누르면 또 마찬가지 질문이 나와요. 파워앱스 질문.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변수 초기화 3 언더스코어 값이 나오겠죠. 총 그래서 변수 값이 파라미터 값이 3개를 받는 거예요. 어디서? 파워앱에서. 그래서 파워앱에서 미리 보기 코드를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변수 초기화 값, 변수 초기화 2 값, 변수 초기화 3 값 해가지고 스트링 인티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되게 잘한 거예요. 네. 자, 두 분 다 여기까지 다 돼 있으시죠? 네. 네, 좋다. 자, 굉장히 초반의 난관을 우리는 잘 헤쳐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이게 전처리 액션을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파워앱에서 데이터를 이제 받아올 준비가 다 된 거지. 자, 그 밑에 체크 포인트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액션 추가 후 그러면 체크 포인트 14번이 나옵니다. 자, 거기까지 됐어요. 자, 체크 포인트 14번까지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굿즈 제고하는 걸 이제 봐야죠. 굿즈 제고 아이템을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굿즈 신청을 했으니까, 자, 과연 그만큼의 굿즈가 있을까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새 단계 또 눌러볼게요. 자, 새 단계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 굿즈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쉐어포인트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쉐어포인트를 검색을 하면은 쉐어포인트를 하면 맨 여기 쉐어포인트 나오죠? 클릭을 하시면은 쫙 보여요. 수많은 동작들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갖고 올 거냐면은 쭉 가서 항목 가져오기 2개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항목 가져오기 2개 이상. 이 검색이 되셨나요? 네. 네, 항목 가져오기 2개 이상을 검색을 해서 그걸 클릭을 하면은 쫙 해서 여기까지 화면이 나오죠. 사이트 주소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사이트 주소가 뭐가 있었죠? 사이트 주소가 여기 있었죠. PL900 부트캠프 사이트. 여기 가셔서 안 보이니까 검색을 하면 되겠죠. 검색을 해서 짠 하면은 없어. 왜? 어머. 왜?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 이씨, 왜 이러지? 자, 사용자 지정 항목 추가를 할게요. 한 다음에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로드를 해보면은 이제는 보일 거예요. 네. 자, 두 분 다 보이시나요? 네, 저는 보입니다. 그 그래서 리스트요? 예, 리스트 안 그 보이는데. 사이트 주소에서 혹시나 그 안 보일 수가 있어. PL900 부트캠프 사이트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또 검색을 하면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사용자 지정 항목에다가 사용자 지정 항목 추가에다가 여기서 그걸 넣어보세요. 그 우리가 네. 조금 아까 만들어놨던 요 사이트 부트캠프 사이트 그 주소를 여기다 넣어보면은 그러면은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럼 목록 이름에서 항목 선택을 할 때 여기서 PL900 굿즈 리스트가 보여요. 네. 자, 두 분 다 보이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을 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고급 옵션 표시를 할게요. 고급 옵션 표시. 자, 고급 옵션 표시를 해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필터 쿼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쫙 있어요. 아이디, 타이틀, 아이템 네임, 아이템 프라이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타이틀 가보겠습니다. 타이틀이 뭐였죠? 우리가?
리스트에서 우리가 타이틀을 뭘로 썼죠? 아이템 아이디를 썼죠. 네. 여기서 타이틀로 선택을 하고 자 같음 놓고 값을 마찬가지로 번개 표시 눌러보면은 우리 아이템 아이디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자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쉐어포인트 리스트에서 아이템 아이디 요 해당하는 거를 찾아서 그걸 갖고 와라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조금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원래 요거의 의미는 그냥 항목 가져오기 하나만 가져오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이디 값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디 값을 모르잖아요. 아이템 아이디 값은 알고 있지만 그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있는 그 리스트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아이디 값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우리는 지정한 적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2개 이상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필터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옵니다. 이렇게 필터링을 갖고 오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반환되는 리스트는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아이디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반환되는 형식은 배열의 형식으로 그다음에 콜렉션의 형식으로 나와서 이제 그것만 이제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다 됐죠? 항목 가져오기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굿즈 재고 확인해서 그 쫙 해서 아이디까지 하고 아이템 아이디까지 하고 자,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여기까지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갖고 온 값을 이제 다시 어딘가에 저장을 시켜야 돼. 자, 똑같이 변수 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변수 또 검색을 해보시면은 변수 초기화 또 가야겠죠? 자, 변수 초기화 또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변수 초기화를 해서 이거를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할 거고요. 유형을 개체 유형 개체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값이 오는데 어떤 값을 갖고 올까요? 지금 쉐어포인트에서 갖고 온 그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 우리가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그게 배열 형태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배열 형태가 아닌 단일 개체 형식으로 이제 바꿔야 되니까 그거를 여기서 이제 그 변초기화 형태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번개 모양이 아니라 fx 모양을 누를게요. 자, fx 모양을 누르면은 이렇게 익스프레션이라는 거 보이죠? 그럴 때 지금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그 식 추가 버튼 클릭 후 요 가져오기. 이거. 자, 요 내용. 지금 아이템 선택하고 아이템 치고 개체 선택하고 식 추가 fx 버튼 클릭한 다음에 요 항목을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식 추가 버튼 여기 딱 해보세요. 그럼 딱 들어가죠. 쏙 들어가죠. 네, 마우스를 싹 올려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웃풋에 항목 가져오기 2개 이상 body / value 한 다음에 0번 인덱스 0번 인덱스 값을 갖고 와라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 아이템으로 이제 그 굿즈 내용을 다 갖고 온 거죠. 굿즈 내용을 다 갖고 왔습니다. 자, 재고 확인이 다 끝났어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됐으면은 저장할 때 에러 없이 저장이 될 거예요. 자, 다들 저장하셨나요? 네. 네. 자, 굿즈 재고 확인 액션 추가 후 또 마찬가지 체크포인트 가겠습니다. 1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굿즈 신청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굿즈 신청 승인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하나 추가할게요. 변수 초기화 또 하나 할게요. 자, 많다. 자, 변수 하나 또 추가하겠습니다. 변수 하나 또 추가하고요. 이번에는 변수를 추가하는데 이름을 approved 그 신청 승인과 관련된 그 결과값이 나오겠죠. approved하고 네, 불린 밸류
라고 생각을 하고, 자, 불리언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roved 놓고 불린 놓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초기 값은 뭐 딱히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자, 이제 이건 여기다 이제 초기만 해놓는 거고, 이걸 지금 당장 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항목 중에 need approved라는 컬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값이 true면은 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쪽 플로우를 타야 되는 거고, 그 부서장 승인이 없는 거면은 필요 없는 쪽으로 이렇게 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식을 여기서 들어가는 거니까. 자, 여기서 컨트롤에 조건 있죠? 자, 조건을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그럼 if문이에요, 이게. if yes, if no. yes일 경우에는 이쪽을 타고 no일 경우에는 이쪽을 타라 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면 어떤 조건일까요? 자, 여기서 아이템, 그죠? 아이템에 need approval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값을 이게 집어넣을 거예요. 거기 이제 4번에 보면은 need approval 값을 확인을 해라 라는 건데, 그럼 요걸 식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식을 추가를 해서 자,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무슨, 여기 보이시면은, 그러니까 아이템이라는 베리어블 있잖아요. 아까 아이템이라는 베리어블이 있어요. 우리가 요 위에서 여기서 아이템이라는 변수 값을 우리가 초기화를 시켰잖아요. 그 초기화한 변수 값을, 이거 어디 갔니? 초기화한 변수 값을, 이걸 갖고 설명하는 게 낫겠다. 초기화한 변수 값을 바탕으로, 이건 개체니까 그 안에 보면은 need approval이라는 컬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값을 갖고 오는 건데, 이게 이제 true 아니면 false잖아요, 그렇죠? true 아니면 false인데 네. 가끔씩 이 데이터가 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스트에 들어간 값은 다 널러블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널일 경우에는 널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coalesce라는 그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coalesce로 해서 요 need approval 값이 널이면은 false로 처리를 해라 라는 의미예요. 이 식의 의미가. 그래서 요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은, 그럼 이제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아, 이 값이 그러면 부서장 승인이 필요한 거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값도 식으로 해서 여기서 true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수를 하면은, 자, 그러면 됐죠. 그러면은 요 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한 그 컬럼 값이 true냐? 그 얘기는 결국 부서장 승인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부서장 승인이 필요 없는 거냐? 가는 거겠죠, 그렇죠? 부서장 승인이 필요 없으면은 그거는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 거니까 제 목소리 혹시 들리세요? 네. 네. 그 여기 조건에서요. 네. 이거 지금 설정하는 거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쪽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왼쪽? 그거 다요. 아, 다. 일단은 그럼 요거 둘 다 뺄게요. 둘 다 빼고 이 값 선택해서 딱 클릭을 하면은, 왜 이래? 깜짝이야. 자, 이 조건에서 이 값 선택 필드를 딱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요런 게 떠요. 그게 안 떠요. 안 뜬다고? 네. 뜰 거예요. 화면을 키워보세요. 안 되는데요? 안 돼요? 잠깐만. 됐어요. 그러면은 됐어요? 됐어요? 모르고 2개나 보내버렸어요. 괜찮습니다. 아,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혹시 화면을 키우셨어요? 그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한번 놓고 한번 해보실래요? 웹브라우저가 아마 지금 이게 반으로 줄어서 그럴 건데, 아마 저도 이걸 화면을 반으로 됐어요. 저도 화면을 반으로 줄이면 이렇게 돼요. 아니 제가 그 아이패드로 보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음. 그러면 이 팀즈를 이쪽으로 보내요. 네. 자, 그럼 됐죠? 네. 마찬가지 여기 식에서 조금 아까 했던 이 코알리스 이거를 추가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값 선택해서 식에서 true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 예인 경우가 결국 부서장 승인이 필요한 거고 아니오인 경우는 부서장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잖아요. 그럼 아니오인 경우에다가는 작업 추가를 해서 또 변수를 하겠습니다. 변수. 갑자기 마음이 급하다. 변수를 하고 이번에는 변수 설정을 할게요. 변수 설정. 변수 설정을 하고 어떤 변수? approved. 그리고 값을 무조건 true로 넣는 거죠. 왜? 이미 승인이 난 거니까. 부서장 승인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자동으로 승인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변수 이제 승인이 필요한 거는 이제 부서장한테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 추가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오피스를 검색을 해볼까요? 오피스 365 아웃룩. 요거를 오피스 365 이걸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 메일 보내기 V2 있죠. 근데 메일 보내기 V2가 아니고 여기서 옵션과 함께 전자메일 보내기라는 거 있어요. 이걸 딱 눌러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그 커넥터를 만들고요. 자, 받는 사람에다가 문정연을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문정연을 검색을 하면은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제목 넣고 사용자 옵션에다가 승인 거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굿즈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목에다가 대충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거 거절 왜 이러니? 승인 거절 이렇게 되겠죠? 자, 넣고 그 다음에 본문에다가는 뭐 그냥 승인해 주세요 놓고 그냥 막 넣을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여기 중요도 있죠. 중요도 노말로 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노말로 안 돼 있으면 받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도가 낮게 떨어지거나 막 이래가지고 그 스팸 메일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받는 사람 문정연 검색해서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목은 그냥 맘대로 이제 넣으시고 사용자 옵션이 승인과 거절이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정연이 이제 부서장이 딱 받을 때 이 버튼이 보일 거예요. 승인 버튼, 거절 버튼이 보일 거란 말이지. 그럼 승인 버튼을 딱 누르면은 그게 승인이 되는 걸로 넘어오는 거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딱 해놓으시면 돼요. 자, 됐죠? 여기까지? 네. 자, 두 분 다 됐죠? 저 근데 아까 전에 음. 그 페이지에서 그 오른쪽에 true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요? 조건에서. 아, 여기서는 그 아까 이게 조금 모양이 다른데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나올 경우가 있고 여기서처럼 이런 모양이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네. 요런 모양이 나오면은 식 집어넣고 여기 식에서 트루 집어넣으면 되고요. 아, 그다음에 요렇게 요 모양 나올 때는 그냥 여기다 그냥 트루라고 치시면 돼요. 네네네. 이게 아직까지 UI가 통일이 안 됐네. UI가 통일이 안 돼서 아무튼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이제 옵션과 함께 네. 전자 메일 보내기 했죠? 두 분 다 됐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승인 내지는 거절이. 작업 추가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변수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변수 설정을 합니다. 변수 설정을 어프로브도 설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변수 값이 그럼 그냥 true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true나 false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승인 결과를 이제 요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요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과 함께 전자메일 보내기라는 그 액션의 아웃풋 값, 셀렉티드 옵션, 그 결과 값이 승인일 경우에는 true고 승인이 아닐 경우에는 false가 되는 거죠. 요 의미가. 그러니까 요 수식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수식을 집어넣을 때는 여기다가 FX 버튼을 눌러서 수식을 집어넣고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잘 안 보이셨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왼쪽에서 부서장 승인 결과가 이제 이 어프로브드에 딱 꽂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타게 되면은 부서장 승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승인이 나는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까지 다 됐어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조건으로 넘어가야겠죠. 승인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승인이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굿즈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굿즈를 보내는 작업도 하겠습니다. 자, 굿즈를 보내는 작업을 하는 거는 일단 여기까지 저장을 하시고 자, 이제 굿즈를 보내는 조건은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해서 조건 또 들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값이 approved라는 값이 true냐 라고 한다면은 그럼 승인이 났으면 이제 왼쪽을 타고 뭐 굿즈 보내주고 하는 거고 오른쪽 아니요 승인이 안 났으면은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승인이 안 났으니까 너는 너한테 굿즈 못 보내줘 라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작업 아니오인 쪽을 먼저 보낼까요? 아니오인 쪽에서 작업 초과를 해서 마찬가지로 오피스 365를 선택을 해서 이메일 보내기 메일 보내기 거의 2를 클릭을 하고 이제 받는 사람은 그럼 누가 될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에 신청자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자한테 보내는 거니까 여기서 이걸 눌러서 잠깐만 왜 안 나오니? 안 나오네? 잠깐만. 그러면 안 나오면은 fx를 눌러서 여기서 변수 값에 왜 안 보여 이게? 변수에 이메일 있잖아요. 이메일을 딱 클릭을 하고 하면 되는 거죠. 변수에 이제 이메일을 클릭을 하고 제목은 승인 안나숑 이렇게 해주고 미안 하고 고급 옵션에서 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도를 노말로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승인 이쪽은 노 쪽이 승인이 안 난 쪽이니까 그럼 예스 쪽으로 하면 승인이 났다가 되겠죠. 동일한 걸 이메일을 보내겠죠. 오피스 이거 해서 메일 보내기 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메일을 보내기 하는 거죠. 왜 이러니? 자, 이메일 보내고 이번에는 승인낙숑 그다음에 축하 하고 마찬가지로 중요도를 노멀로 선택을 하는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이 어떤 경우인지 이제 감이 잡히셨죠? 네. 그러시면은 체크포인트로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여기 체크포인트 이메일 주소 입력해 주시고 제출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체크포인트 여러분들이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얼만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굿즈 신청 승인 후에 잔여 수량 업데이트를 한대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잔여 수량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쉐어포인트에다가 내가 만약에 10개를, 파워 앱스에서 10개를 신청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100개에서 10개. 그러면은 90개가 여기에 업데이트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자동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데이터 작업에 작성으로 들어가래요. 자, 이 작성은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여기에 예인 경우로 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조건에서 승인이 났다. 예, 그리고 아니오가 있었잖아요. 자, 여기 작성을 할 거면은 요 예인 경우에 작업 추가로 해서 작성을 들어가라고 했어요. 자, 작성.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작업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작업의 작성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자, 입력은 무엇을 해줄 거냐? 자, 임의로 해줄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작성이 무엇이 들어갈 거냐? 요 내용이 들어간대요. 요 내용.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에러가 잘 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익스프레션에다가 여기다가 다 넣어주시고요. 자,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서비라는 거는 빼기예요, 빼기. 어디에서 어떤 걸 빼냐? 이거는 여기 상단에 여기 앞쪽에 있는 거는 쉐어포인트에 있는 내용에서 쉐어포인트의 퀀티티에서
이거는 뭐냐면 뒤에 받아온 파워 앱스에서 받아온 개수. 그래서 쉐어포인트에서 지금 보시면 데이터에 뭐 메모장이 100개가 있다. 그럼 100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앱에서 신청한 개수니까 10개가 되겠죠? 그럼 100개에서 뭐 10개를 뺀다라는 함수식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퀀티티라고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냐? 우리 쉐어포인트 있죠? 여기 항목 가져오기 2개 이상에서 필터 쿼리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럼 퀀티티가 사실은 명목상에 이름이 퀀티티로 되어 있지만 실제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인식하는 이름은 필드 퀀티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셔야지 얘가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sub이라는 그 expression에다가 여기 field quantity로 넣어줄게요. field quantity, 여기 그리고 언더바 그리고 아까는 소문자였으니까 퀀티티로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게 쉐어포인트의 칼럼명이 되겠죠. 칼럼명에서 갖고 온 데이터. 그리고 여긴 뒤에 거는 바꿔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저기 뒤에 앱에서 가져온 데이터 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워 앱에서 가져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X 표시하셔서 바로 그냥 저장이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작업 추가를 하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뺀 것을 갖다가 여기 쉐어포인트에다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까는 데이터를 긁어왔고, 그 다음에 빼기만 해줬는데 빼기를 그냥 작성으로 해서 그냥 데이터만 작성을 해줬고, 그 작성한 내용을 여기다가 업데이트 해줘야죠. 어디에다가요? 퀀티티라는 컬럼명에 선택이 되어 있는 이 항목 100개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아까 빼기 했으니까 100개에서 10개 빼기 했으니까 90개가 됐죠. 그럼 90개를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업데이트 해볼게요. 자,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냐? 쉐어 포인트에다가 업데이트 해야 되죠. 쉐어 포인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요. 여기서는요, 항목 업데이트를 하래요. 항목 업데이트. 우리가 선택한 그 필터 쿼리로 걸어서, 필터로 걸어서 가져온 항목 있죠? 그거 하나 갖다가, 자, 여기서 항목 만들기에서, 항목 만들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삭제 해주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업데이트래요. 자, 쉐어포인트에서 항목 업데이트, 항목 업데이트. 항목 업데이트가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럼 검색을 하면 되죠. 항목 업데이트, 항목 업데이트. 여기 있습니다. 항목 업데이트. 자, 그럼 항목 업데이트를 할게요. 그럼 아까 같은 그 사이트에, 아까 같은 목록에다가 어디에다가 해야 되죠? id 값을 여기다가 똑같이 넣어주고요. 자, id 값을 이걸로 넣어주래요. 이걸로 넣어주고요. 자, id 값을 이거 fx 함수식에서 이렇게 넣어주래요. 이 말 뜻은 아이템의 id를 아까 먼저 변수 초기화할 때 받아왔었잖아요. 그 값이고요. 그 값에 id로 검색을 해서 그 항목만 가져와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메모장의 id면은 id 그 메모장으로 해서 검색을 다 해주겠죠. 자, 그러면 업데이트 할 내용이 요겁니다. 요거. 자, 업데이트 할 내용 퀀티티라는 컬럼에다가 자, 여기 퀀티티라는 컬럼에다 90개라고 해서 우리가 식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근데 90개 아까 작성한 거 내용을 넣어줄 건데 우리가 작성한 내용이 90개가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아이고, 작성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90개가.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재고 개수가 10개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막 20개씩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작성이라는 게 작성을 해서 만약에 마이너스를 했어요. 마이너스를 했는데 만약에 100개에서 10개를 빼면 90개가 남으니까 90개는 0보다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내보내는 거 90개로 보내고 그냥 만약에 내가 100개가 있는데 만약에 120개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0개가 되는 게 아니라 0으로만 보내주는 거예요. 0으로만. 왜냐면은, 내가 그 100개만 다 들어갔고, 그거에 대해서 100개만 배송이 될 거고 100개만 신청이 되고 마이너스 20은 표현이 되지 않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need approval.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얘가 만약에 지금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need approval이 필요한 게 카드 지갑과 미니 여행 가방이잖아요. 근데 얘 아니오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오라고 디폴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얘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그냥 아니오라고 하게 되면 추후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need approval에 다 모두가 아니오로 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기존에 있던 거를 다시 덮어쓰기 해줘야 되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fx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존에 있던 값들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얘가 만약에 널 값인 경우, 빈 값인 경우에는 false로 다 내보내주게 됩니다. 빈값이 아니고 얘인 경우에는 true 값으로 보내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누가 잠시 들어오셨는데요. 자, 게스트 들어오셨네요. 네네. 네, 게스트. 네, 잘 들어가신 걸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다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기 API 호출이 있거든요. 여기, 일단 체크 포인트 잠깐만 해주세요. 체크 포인트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송 API 호출을 해야 됩니다. 자, 사실은 API는요, 전문 개발자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민 개발자는 안지민 씨는 그 API 만들어주신 걸 갖다가 사용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용을 할 때는 API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커넥터라고 해서 커넥션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 API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일단 이렇게 저장을 다 해놓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냐? 사용자 지정 커넥터로 들어가래요. 자, 커넥터 말고,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있거든요. 여기 데이터 보면은요. 여기 데이터 보면, 데이터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 커넥터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커넥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API는 벌써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API를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파워 오토메이트에다가.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새 사용자 지정 커넥터에서 여기 URL에서 오픈 API 가져오기를 하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커넥터 이름을요,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커넥터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URL 있죠? API가 존재하는 URL을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오기 해서 가져오기를 해주시고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보시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보안 정의, 코드, 테스트 여기까지 다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자, 일반에 들어가서 커넥터 만들기만 클릭을 하면 된다. 그럼 벌써 커넥터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면 되냐?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나의 파워 오토메이트랑은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만들기만 했지. 그냥 존재만 할 뿐이죠. 이거를 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해줄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다시 사용자 지정 커넥터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잠깐만요. 이게 좀 업데이트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리프레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연결 만들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연결 만들기. API 키는요, 여기 복사를 해주셔서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연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지금 돌아가고 있죠.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연결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퓨전 디벨로퍼 1000이라고 해서 내 테넌트에 연결된 거는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웃룩 이메일 보내는 거랑 그 다음에 또 쉐어포인트랑 다 데이터가 연결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 자, PL9의 로지스틱스라는 API, 배송 API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사실 저만 쓸 수 있는 거지 사실 이 앱의 사용자가 모두 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사용자 모두가 시큐리티 그룹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시큐리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점점점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공유를 눌러주세요. 요 API 커넥션도요. API 커넥션도 여기 시큐리티 그룹과 PL900 시큐리티 그룹과 같이 공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 권한이 사용 가능도 되고요. 여기 사용 및 공유 가능, 편집 가능 다 가능합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API는요, 파워 앱에서 내가 만약에 또는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이 자동화를 실행할 때 모든 사용자들이 이 API를 쓸 수 있게끔 공유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래야지만 파워 오토메이트 자동화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요. 그것도 또한 파워 오토메이트도 파워 앱스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그 API를 불러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API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파워 앱스에서도 그 배송 API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워 앱스가 파워 오토메이트를 불렀을 때 그 파워 오토메이트에 들어가 있는 요 API 커넥션이 자동으로 이렇게 같이 공유가 되면서 사용자들이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유가 됐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커넥션을 다 만들었으니까 다시 우리가 내 흐름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러면 API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사용을 해볼게요. 자, 세 단계로 들어가셔서요. 여기서 방금 우리가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이렇게 PL900 할게요. PL900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PL900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만들어지고 보여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900 잠시만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용자 지정 커넥터 확인. 자, 확인. 그리고 연결해서 PL900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자, 여기 다 돼 있죠. 자, 대문자로 구별을 하나 보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연결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L900, 자,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PL900, 제발 나와라. PL900 어디니? 조금 시간이 걸리나 보네요. 이게 인식이 되는 데까지. 로지스틱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 드디어 검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되고요. 이 연결에 대해서는 이 밑에 보면 run shipping queue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API에서 벌써 전달된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API가 이거를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 말 뜻은 API라는 것은 우리가 리퀘스트, 요청을 보냈을 때 리스폰스를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사례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자면 네이버 맵 있죠. 네이버 맵에다가 뭐 내가 네이버 맵 API를 사용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너의 이름은 사용자의 이름은 무엇이니? 그리고 또는 네가 검색하고 싶은 뭐 건물 지명 뭐 이런 게 무엇이니? 아니면 좌표가 있니? 이런 거를 물어볼 거예요. 자, 그게 물어보는 게 리퀘스트인데 여기서 이 리퀘스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송 API를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자가 누구니? 그리고 이메일은 뭐니? 그리고 어디로 배송해 주길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는 잘못했네요. 자, 이거는 익스프레션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은 무엇을
무엇을 주문하는 거니? 그래서 아이템 아이디 값을 넣어주는 거고요. 아이템 아이디 값. 그러면은 여기서 식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아이템 아이디가 넣어졌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베리어블 퀀티티. 그럼 개수는 몇 개를 신청하는 거니? 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동적 컨텐츠로 들어가서 자, 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송 API 호출 액션 추가 후 여기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됐음을 알 수 있고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빨리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30분에 같이 조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흐름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으로 넣어주시고요. 테스트 해주시고 여기서 안지민이라는 사람의 권한 자,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설정에 안지민 이렇게 이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흐름 편집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값은 자, 아이디 값을 뭘로 넣을까요? 1번으로 넣을까요? 그리고 몇 개를 신청할 거냐? 10개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경우 자, 흐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실행을 하면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다 초록불이 떠야 됩니다. 초록불 떴죠? 자, 그리고 여기 초록불 떴어요. 다 떴죠? 여기 쭈쭈쭈쭈 해서 여기 밑에까지 다 떴으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흐름이 완벽하게 잘 실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빨간색이 나오거나 물음표 또는 느낌표가 나오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안지민 씨의 이메일에 들어가서 메일이 잘 전달되는지 한번 워드가 아닌데 자 아웃룩으로 들어가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룩에 안지민 씨 아웃룩 자 굿즈 신청이 났습니다. 방금 났죠? 여기 보이셨죠?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